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로 인해서 중국 소비도 위축될 확률이 높다. 자, 중국 정당 간부 경기 침체에 앞장서서 집을 삽시다.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국 간부들이, 그냥 고위급 간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 중국 위안화 달러 환율도 불안하다던데 불안할 수밖에 없지. 지금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참, 지금 이렇게 행사에 나와가지고 중국 당 간부가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삽시다 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죠. 중국 간부들이 집을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뜻일까? 원래 보통 중국에서는 뭐 부동산 시장이 좀 힘들면 뭐 리커창급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좀 밑에 있는 좀 고위급 간부들이 집을 막 세 채 네 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도 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상하 관계니까 너네도 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미친듯이 힘들죠.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게끔 해줘. 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경기 침체로 가고 어렵다는 거는 그 뜻은 뭐예요? 중국의 현금 유동성 창구가 막히는 거다. 중국의 현금 유동성 창구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첫째는 중국 부동산,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얼마 전에 우리 배웠던 거, 우리 멤버십 톡방 우리 퀴즈 대회 하셨던 분들은 바로 대답 나와야지. 우리 리플 조아님, 홍콩이 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중국 금융창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중국 부동산이 왜 금융창구인가? 중국 부동산에서 우리 중국 국민들이 부동산 담보로 뭐 60% 70% 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들이 생활비로 들어가고 뭐 주식도 사고 뭐 이것저것 투자로 들어간다. 부동산 다시 재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삼강구리라든가 뭐 삼강그룹, 뭐 헝다그룹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파산이 났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으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야, 부동산 대출 좀 받아라, 부동산 시장 살려야 된다,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집 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지금 국제유가가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가격이 하락했고 이러한 이유들이 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연가스, 뭐 원유 가격이 하락한 이유,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죠. 시장은 지금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유나 천연가스 수요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국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왜? 중국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하향 평가를 합니다. 중국이 어떤 국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나 에너지 1등 소비 국가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을 해주는 수요량이 제일 높은 중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유 막 선물 치시는 분들 계산력이 뒤집어져. 야, 중국이 이러네? 쇼시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의 수요 부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 다 포함이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크다.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근데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니까 얘네도 금리를 못 낮춰. 왜 못 낮추는지 홍콩 영상 보시면 됩니다. 홍콩은 달러 페그제죠. 미국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 홍콩도 0.75포인트 똑같이 따라가야 돼. 왜? 달러 페그제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금리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없어. 일단 금리를 일단 동결했다. 그리고 유동성은 2천억 위안 줄인다. 코인이슈가 말씀드렸었죠. 중국도 언젠가는 금리 인상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고. 그때가 중국의 리스크 있는, 위험성이 있는 시점이다. 빠르면 내년 봅니다. 위험성이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유럽 전체적으로 다 국가가 금리를 이상해. 근데 얘네들 위안화 약세, 자본 유출 리스크, 경기 침체, 금리를 낮출 수 없어. 낮출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홍콩 이런 관련 이슈도 있지만 헝다그룹, 상강그룹 이런 부동산 개발회사 외국 부채들 부채량이 늘어난다. 상강그룹이 헝다그룹으로 할게요. 헝다그룹이 외화 부채가 달러로 표시된 외화 부채가 200억 달러였으면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230억 달러, 250억 달러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연준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누구를 타겟팅한 거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타겟팅한 거다. 이번 잭슨홀에서 제너팔 연준 의장이 중국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중국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거. 중국 코로나19 봉쇄, 전력난의 휘청, 8월 지표 경기 침체 우려 가속화 하나. 코인 이슈 또 인맥. 코인 이슈 인맥. 요새 우리 미국에 계신 아는 형님한테는 지금 전화가 뜸합니다. 코인 이슈가 바쁘기도 하고 연락을 이제 추석 때 한번 드리고 못 드렸는데 중국에 사는 또 친구, 애널리스트 또 특집. 중국에 물어봤더니 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셧다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공장들이 셧다운보다도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코로나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지역마다 좀 위험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2주 정도 이렇게 코로나 또 이렇게 방치를 하는 방치가 아니지. 코로나 검사하고 이제 며칠 정도 이렇게 묶여 있죠. 그 묶여 있는 기간이 최대 높게는 2주까지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코로나 지금 봉쇄가 나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코로나 봉쇄가 또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 중국에. 코로나 봉쇄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봉쇄를 하고 있어, 중국이. 자, 내가 지금 중국인이야. 지역에서 지역 움직이려고 하는데 야, 일주일 동안 묶여 있어. 2주 동안 묶여 있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여행을 간대. 근데 2주 뭐 확진 판정 날 때까지 묶여 있고 누가 중국에 갈까? 당연히 중국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집 밖에 안 나가. 여행도 가고 막 여기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어디 거제도도 여행을 가고 막 부산도 여행 가고 놀러 가야 되는데 못 가. 소비가 줄겠죠. 자, 그러면 중국 정부 아직까지 얘네는 코로나 때문에 왜 아직까지 코로나 이렇게 막고 있는 걸까? 봉쇄를. 10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16일 중국 20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3연임이 결정이 되는 날이죠. 그때부터 개막을 해서 이제 며칠간 계속해서 갈 건데 그러면 최소한 10월 16일까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거다. 최소한입니다. 자, 왜 최소한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 지금 대처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개발하고 얘네들이 만든 백신을 맞고 있어요. 일명 물백신이죠. 우리가 맞은 뭐 화이자라던가 아니면 뭐 모더나나 미국 애들이 만든 뭐 질적인 거로 봤을 때 뭐 중국 애들도 뭐 좋다 지네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거 없이 지네 거 물백신 맞고 있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되는 게 뭐 20몇만 명이라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못 믿어요. 지금 막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되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 3년임이 안 돼. 제일 중요한 20차 당대회가 있는데 3년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 당연히 맞지 않겠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퍼졌어. 셧다운을 안 해. 셧다운 안 하고 코로나가 퍼지면 얘네들 인구수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몇천만 명, 몇억 명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봉쇄를. 그리고 만약에 퍼졌다 그러면 물백신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알아.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몇천만 명, 몇억 명이 나오면 환자들을 또 방치라고 해야 되나? 분리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설, 의료 시설도 미비하죠.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기사들이 뭐냐면, 자, 우리 중국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논의, 주가 6% 상승했죠. 어제일 겁니다, 아마. 모더나가 중국과 코로나 백신 공급 논의한다. 근데 이 기사들이 언제 나올까? 이 기사들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데, 야, 너네 왜 이렇게 통제해? 코로나 통제해. 그만 좀 해라, 정부한테. 데모 일어나겠죠. 이 기사는 빠르면 10월 이후, 그리고 좀 정확한 기사가 나오려면 내년 3월. 왜 내년 3월일까? 내년 3월에 뭐가 있냐면 10월 16일이 시진핑 제24 당대입니다. 근데 당대회인데 뭐 서기도 뭐 하고 뭐 총리도 하고 이것저것 다 뽑고, 또 내년 3월 달 양해 지방 공무원들까지 교체되는 시점이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 그럼 공무원 인사들 싹 다 갈릴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중국은. 그러면 지금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폐쇄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내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뜻은 중국의 소비도 내년 3월까지는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로 인해서 중국 소비도 위축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를 하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번 연도 연말 내년 상반기 뷰가 이렇게 갈 것 같구나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올해 중국 성장률 3.5% 예상. 일각선에서 3%도 어렵다. 계속 경제 성장률 아이비들 얘네들 보고서를 계속 낮춰. 중국 정부에서 5.5% 당차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요거 시그널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